이 시간 디멘전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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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엔비디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엔비디아 실적 대표님이 현재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가 중요해요. 아마 오늘 모든 이런 관련된 방송에서 엔비디아 하루 종일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일 것 같고요. 네. 설왕설래인데 결론적으로 잘 돼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민감한 그러한 그 변곡점 자리에 와 있는 상태에서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엔비디아 얘기하면서 제가 한동안 그 높이뛰기 얘기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 우리 올림픽 때도 봤지만 높이뛰기를 세계 신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1차 시기, 2차 시기, 3차 시기 하면서 계속 기준점을 높여 올라가잖아요. 문제는 처음에는 쉽게 큼직막하게 올리다가 마지막에는 살짝 올린단 말이죠.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어쨌든 높아진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포인트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도 전 분기 대비로는 줄긴 했지만 이번에도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적어도 100% 이상, 지금 매출은 112%, 주당 순이익은 거의 한 140%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거는 이런 표를 좀 맞춰야 됩니다. 문제는 그냥 맞추면 안 되고 얼마나 더 뛰어넘어서 맞추냐가 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세 번째, 여섯 번째 칼럼에다가 제가 표시를 했지만 예상보다 실제가 얼마나 더 나왔느냐. 이제 제가 그걸 서프라이즈 강도라고 명명을 했는데, 보통 한 20%, 30% 이렇게 엄청나게 높게 예상치를 뛰어넘다가 최근에는 한 자릿수 때까지는 내려왔습니다. 적어도 소위 하이 싱글 디짓이라고 하잖아요. 거의 10%에 가까운 높은 강도로 이것을 뛰어넘어 주지 않으면 시장이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뭐 앞에 코너에서도 언급하셨지만 블랙웰에 대한 향후 전망, 이것이 또 내년도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고객들의 그러한 움직임,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이런 엔비디아의 주가에 대해서 지속적인 그런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큰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은 여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왜 엔비디아에 주목하느냐,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은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이다라고까지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엔비디아의 실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유의 깊게 지켜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엔비디아 자체도 중요하지만 엔비디아가 상대하는 고객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사실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이 칼 들고 이거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객들이 너무너무 원해서 이렇게 비싼 고마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데, 문제는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 고객사들의 마진이 최근 상반기, 1, 4분기, 2, 4분기 동안 벌어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엔비디아는 1, 2분기 동안 연속적으로, 뭐 이번에도 예측이 되지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익 마진이 올라왔는데, 두 번째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주요 고객사는 저희 메타니, 아마존이니 이런 고객들, 대형 기술주에서 엔비디아를 제외한 하넥스를 그러니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이 엔비디아의 GPU 칩을 비싸게 사와서라도 지금 이 투자를 하고 있는 이 회사들, 고객사들의 마진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한 2-4분기 동안 정체돼 있다는 거, 물론 높긴 하지만 이런 측면에서는 고객들이 이런 비싼 칩을 지속적으로 사줄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한 자신감, 흐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번 실적 발표에서 꼭 챙겨볼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이 잘 나와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밸류에이션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만큼이냐, 싸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런 표지만 거의 우리 포트폴리오 안에서 기술주, 특히 AI 관련된 것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네. 시장을 잘 쫓아가고 있다면. 네. 문제는 이제 과거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여기서 기술주 비중이 얼마나 더 늘어날 수 있느냐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 없듯이 전체를 100으로 놨을 때 기술주에 얼마를 할애할 수 있느냐.
그 현재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최근 것을 보면 S&P 500 중에 11개 업종 중에 기술 업종 비중이 32%입니다. 역대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네요. 1등 업종인데 이 수준이 뭐하고 비교할 수 있냐면 이 과거에 가장 높았던 최근께 금융주가 2007년도에 제일 높았었는데 네. 그때가 한 24% 정도 됐었고요. 그 다음에 1980년도에 에너지 업종이 엄청나게 올라갈 때 석유 가격이 그때 26%였는데 이거보다 지금 엄청 높잖아요. 네. 그리고 자체적으로 기술주가 닷컴 버블 때 제일 높았을 때도 33%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기술 업종 시가총액 비중이 32%, 닷컴 때의 최대 33%에 비교하면 거의 목에 찼다는 거. 그 다음에 이익이 상대적으로 전체 S&P 500에서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초반이라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부담되기 때문에 이걸 치고 올라갈 만큼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오늘의 또 실적 발표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항상 가슴 한편에 사직서를 누구나 들고 다닌다라고 하는데 엔비디아의 직원들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직률이 굉장히 적어요.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 자료 조사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네. 엔비디아의 이 엄청난 고강도 업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엔지니어들은 기술직들은 특히 주 7일 근무에 새벽 1~2시까지도 근무하는 네. 엄청난 고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직률이 말씀 주신 대로 엔비디아가 평균 5%, 동종 반도체 업종이 거의 17%인 걸 비하면 거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네. 그만큼 낮은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엔비디아의 그 직원들의 로열티가 엄청 높은데 그 이유를 봤더니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겠죠. 뭐냐? 돈을 많이 준다라는 건데 네. 많이 주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차트에 열려 있는데 5년 전에 엔비디아 직원들이 우리 사주, 보통 우리 표현하면 우리 사주로 받았던 것이 한 25,000달러 정도 됐으면 그것이 5년 사이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지금은 한 65만 달러 정도까지 65만 달러요? 25배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65만 달러면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봤더니 도요타 캠리, 그러니까 5년 전에는 우리 사주 갖고 도요타 캠리 한 대 살 수 있는데 우리 따면 소나타 한 대 값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바꾸면 람보르기니의 우루스와 우라칸,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네. 엄청난 슈퍼카잖아요. 아, 그런가요? 이게 뭐 300만 불, 200만 불 뭐 이 정도 되더라고요. 네. 거의 2대를 동시에 살 수 있는 가격으로 올라갔다. 결론적으로는 살인적인 근무 환경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엄청난 그러한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엔비디아 직원들의 로열티가 상당히 높은 상황인 것만 분명해서 이런 그 고강도의 업무 강도를 지금 버텨낸다는 측면에서 엔비디아에 여전히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방금 전에 그리고 저희가 음질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이슈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엔비디아는 그 자체로 엔비디아가 부럽다라는 정도로 넘어가고 자,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좀 넘어와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면 달러와 약세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고 더불어서 엔화도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위안화까지 최근에 중국의 위안화가 좀 문제였잖아요. 네. 중국의 위안화도 좀 강세로 가질 수 있는지 그런 기대도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도 지금 원화 강세를 가는 것에서 뭐 싫어하는 분도 있지만 좋아하는 분들도 분명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달러 약세, 나머지 통화의 강세 흐름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때문에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여기에 포인트를 잡냐면 문제는 미국 달러 자산으로 들고 있는 외국인들의 자산이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달러가 약세로 가면 가만히만 있어도 내가 갖고 있는 달러 표시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내다 팔 수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미국의 주식과 미국의 채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잘 살펴보고 있는 건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인 중국
중국이 엄청난 무역 흑자를 최근 몇 년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것을 달러가 강세가 가고 위안화가 약세를 오다 보니까 그대로 달러로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중국 수출업자들이 은행하고의 그러한 외환 거래를 하는데 네. 처음에서 막대 표시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그거를 달러로 그대로 들고 있다는 의미인데 저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게 거꾸로 말하면 이것이 달러 약세로 가면 이것이 리버스 되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내다가 팔 수 있다는 걱정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엔킬이 규모도 여전히 미지수인데 위안화까지 대체 중국의 탈달러 대상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맥쿼리, 호주의 되게 큰 금융 그룹이죠. 맥쿼리에서 추산한 걸 보면은 대략적으로 최근에 한 3년간 쌓여 있는 게 5천억 달러. 5천억 달러. 규모가 적지 않죠. 이 정도 규모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 하나 더 나와서 달러 스마일 이론을 창시한 그 스티븐 젠의 주장, 최근 주장에 의하면 이 규모가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까지 갈 수 있다. 그럼 이거 상당히 만만한 규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엄청난 규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지금 달러 약세를 가는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런 주장하는 분들의 그런 걱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라 그러면 사실 2조 달러면 우리나라 GDP 규모만큼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자, 달러가 약세로 간다는 게 좋을 줄만 알았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8월 초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되면서 그때도 엔화가 강해지고 달러가 약해지면서 빅테크의 변동성이 유발됐던 것처럼 맞습니다. 위안 캐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청산이 되면서 금융시장을 비롯한 실물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상황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 거냐가 제일 걱정인데 네. 적어도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안화가 최근 들어서 한 달 정도 상대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 정도 강세를 보였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소위 이것을 미뤄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위안화 달러의 스왑 서로 주고받는 1년 거래물의 그 일드갭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3, 4%를 염두에 두고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 안에서 위안화 강세가 오면 크게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아까 봤던 스티븐 젠 달러 스마일의 창시자의 말에 의하면 지금부터 적어도 한 10%의 위안화 강세는 열어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네. 되면 실제로 아까 봤던 5천억 달러 적게는 많게는 한 2조 달러 되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들고 있는 달러 표시 자산이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분명히 경계심을 당장은 아니지만 그렇죠. 경계심을 꼭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어느 정도 됐는지가 이쯤에서는 궁금해집니다. 어느 정도 된 건가요, 정말? 이게 어쨌든 급한 불은 껐는데 네. 문제는 향후의 방향성이도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우에다 총재가 네. 마이웨이를 외쳤잖아요. 네. 사실은 시장 상황은 보겠지만 나는 마이웨이다. 금리 계속 인상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2주 연속 그 소위 엔의 그 소위 그 투기 거래의 순 포지션이 엄청난 숏에서 롱으로 바뀌었는데 그것이 2주 연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차트에 보시면 제가 맨 오른쪽에 검정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네. 결국은 엔화 강세에 대한 배팅이 엄청 늘고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것은 시차를 두고 엔달러가 엔화의 강세로 끌고 갈 수 있고 이것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추가적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앞으로는 달러 약세에 따라서 일본과 중국의 달러 투자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꼭 우리가 계속 매주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엔비디아부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그리고 달러 위안화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